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미니멀리스트이자 더 미니멀 대표 이초아입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 관련 책을 2권을 출간했고 저는 미니멀 라이프로 인해서 정말 재테크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오늘부터 1억만 모아봅시다 라는 재테크 책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리 전문가이시면서 또 돈 모으기 책까지 이번에 출간을 하셨는데 책에서 돈 관리는 절약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리가 안 된 집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휴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면 세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사실 이런 게 판단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사고 하면서 이중지출, 중복지출의 주범이 되는 건데요. 제가 해보니까 돈 관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얼마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또 새어나가는 돈이 있는데 그거는 막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더 벌지? 이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리 절약해도 도움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 관리는 절약이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자들의 집과 또 가난한 집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많이들 아실 수가 있는데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꼭 가난한 집, 부잣집 대비돼서 나오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물건의 양에 있습니다. 네. 가난한 집을 보면은 물건 양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바닥이며 이런 가구 위, 그리고 벽에도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부잣집을 보면 생각보다 그런 자잘한 물건이 많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부잣집은 소파도 당연히 비싼 거겠죠? 근데 소파의 가격은 모르지만 저 소파가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부잣집 느낌이 나잖아요. 잘 보면 그 소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소파가 있는 소파 테이블에도 물건이 막 쌓인 게 아니라 꽃병 하나, 그냥 찻잔 하나, 딱 이 정도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물건과의 여유를 통해서 이 집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집에 만약 가구가 있다면 내가 이거 처음에는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은 그냥 물건을 올려두는 용도로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집을 정리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특히 이제 가장 큰 작업 중에 하나가 옷일 것 같아요. 옷 정리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거는 옷 정리뿐만 아니라 모든 정리의 공통적인 정리 팁인데요. 일단 내가 정리하기로 했다면 모든 것을 꺼내셔야 돼요. 옷 정리를 하기로 했다면 옷이 그냥 드레스룸 하나에 다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옷은 이 방 드레스룸에도 있고 저 방 드레스룸에도 있고 혹은 걸 데가 없어서 리빙박스에다 넣어서 창고에 두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자리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보면서 비울 물건과 남길 물건을 구분을 하시고요. 이 남길 물건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는데요. 정리가 어렵다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꺼내는 것도 일단 다 꺼내세요. 잘하세요, 그것도. 근데 비울 물건과 남길 물건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어려워하세요. 나 이거 다 버릴 게 없는데 하면서 다 꺼냈던 거 그냥 다시 수납해서 넣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건데요. 이 비우는 팁을 드리자면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이거 과거에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이거 과거에 언제 선물 받은 옷인데 이런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혹은 미래에 내가 이거 좀 더 살 빼면 입어야지. 내가 이거 뭐 해외에 어디 가서 그런 순간이 오면 그때 입어야지. 이렇게 하시면은 절대 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의 내가 좋아하는 옷인가? 지금 내가 손이 잘 가고 내 체형에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옷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건의 총량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옷장 하나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사계절 옷이 이 옷장 하나에 들어갈 만큼 많이 줄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옷장이 내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 옷장 내가 2-3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단 2개로 줄여봐야지, 하나로 줄여봐야지 이렇게 총량을 정해두시면 좋고요. 저는 옷장이 아니라 행거라서 뭔가 그렇게 이 규모를 정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라고 하시면 옷걸이 개수로 정하셔도 좋아요.
옷걸이를 통일해서 뭐 100개, 200개 딱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옷이 걸리는 만큼만 보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옷이 몇 벌이든 상관없이 옷걸이는 무조건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세탁소에서 받아온 옷걸이, 뭐 옷 사고 받은 옷걸이 이런 것들이 섞이면은 옷장 문을 열 때마다 설레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옷이 걸려있는 모양새가 다 각기 다르거든요. 그런데 옷걸이를 통일해 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옷장이 깔끔해지고요. 그럼 자주 열어보고 싶어지고 자주 열다 보면은 잘 입는 옷과 또 잘 입지 않는 옷이 눈에 보이겠죠. 그러면서 정리가 더 쉬워지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무작정 버리는 것도 좋긴 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먼저 돼야 될 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공간은 무엇인가 그 이상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화이트 인테리어에 정말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게 좋아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집의 대부분 가구가 원목이었으면 좋겠고요. 책과 식물도 적절하게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거냐에 따라서 내가 남길 물건도 또 그 양도 다 달라지거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공간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은 사실 뭐 꼭 필요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그런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원하신다면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물건은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미니멀 라이프는 아무것도 없는 빈방 그리고 뭐 트렁크 하나에 들어가는 집 이런 극단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내가 정말 꼭 필요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남겨두는 거 그리고 그 외의 것을 비우는 게 미니멀 라이프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저희 집에는 이제 피아노도 있고 기타도 2대나 있는데요. 저희 중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냥 자기가 기분이 안 좋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는 딱 그 방에 들어가서 혼자 피아노 치고 기타 치면서 이제 힐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우리 집에서 전공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사실 뭐 이게 뭐 생활과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보면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하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본인의 스트레스를 풀고 힐링을 시켜주는 가치관이 담긴 물건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꼭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를 한답시고 이제 모든 물건을 이제 안 보이는 곳에 선반이나 창고에 꽉꽉 채워두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좋다고요. 네, 당연히 안 좋습니다. 네, 물건을 우리가 일단은 여기를 정리하고 싶으니까 나머지는 다 안 보이는 곳에 베란다, 창고 이런 데 깊숙하게 넣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물건을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이동시켜 놓은 거예요. 그냥 물건의 위치를 잠시 치워두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군다나 물건이 안 보이잖아요. 창고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 물건의 존재 자체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그게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사게 되죠. 이중 지출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어딘가에 보이지 않게 꼭꼭 숨겨두는 것은 비추합니다. 작가님께서 클린 스팟 만들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린 스팟 같은 경우는 내가 매일 쓰는 공간을 한 군데, 그러니까 스팟을 정해가지고 그 공간만큼은 깨끗하게 사수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게 어떤 집에서는 식탁 위나 아일랜드 위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집에서는 책상 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곳은 아직 정리를 못했지만 이 식탁 위, 이 책상 위만큼은 늘 깨끗하게 해놓고 자겠어 라고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매일 보는 공간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와 정리가 이래서 좋구나 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책상 하나로 클린 스팟을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는 현관, 그 다음에는 욕실 위, 싱크대 위 점점 범위를 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클린 스팟을 하나 만드시는 것부터 추천을 드립니다. 물건을 번들로 사면 더 싸니까 그렇게 많이 대용량으로 사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란다나 이런 창고 같은 데 넣어두어야 보관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번들로 사는 게 더 좋을 텐데 번들로 사는 게 오히려 나쁜 선택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람들이 대용량으로 사고 1+1 한다고 사면은 이게 더 싼데 어떻게 소용량을 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무조건 1+1 세일할 때 대용량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가지고 잘 쓰면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헤프게 쓰게 돼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많이 살 경우에는 우리 집에 놔둘 공간이 있는가도 생각해 놔야 돼요. 만약에 팬트리가 있고 나는 여분의 것을 늘 모아두는 공간이 있다. 라고 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집이 좁아서 그거를 좀 안 보이는 창고에 갖다 놔야 돼요. 하시면 또 그거의 존재 자체를 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신다면 무조건 대용량 1+1이라고 사는 것보다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작게 하나씩 사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직접 미니멀 라이프를 10년 동안 해보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돈 버는 시작점에는 이 미니멀 라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미니멀 라이프랑 절약, 소비, 재테크는 정말 관련이 깊고 함께하면 시너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채널 보시고 같이 정리하시면서 오늘부터 1억만 모아봅시다 책도 같이 읽으시면 저는 엄청난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 정리, 물건 정리, 돈 정리 2마리 토끼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